최태원 회장 세기의 재판에서 완패. 결국 노소영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최태원 회장의 세기의 재판이 끝난 후 그 결과는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은 완패를 당했으며 결국 그가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 노소영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숨겨진 이유들이 존재한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풀어볼 것이다. 세기의 재판에서 최태원 회장이 패한 이유는 단순히 법적인 근거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실 이 판결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가 있다. 우선 최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재정적인 위기와 함께 주목을 받았고 그 개인적인 이미지는 매우 복잡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 내 갈등,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들이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한편 노소영 씨는 단순히 재산 분할을 넘어 최 회장이 그동안 숨겨온 불법적인 거래나 사업상의 비리를 추적하며 이를 드러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재판이 그저 개인적인 이혼 분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숨겨진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우리는 단순히 법적 논리만을 들여다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법적 싸움이 아니다. 그 속에는 한국 사회의 깊은 구조적 문제들이 얽혀 있다. 사실 최태원 회장의 재판은 단순한 이혼 재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특성이 숨겨져 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지형을 결정짓는 재판으로 기억될 것이다. 먼저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경제적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들만의 규칙으로 세상을 운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의 오너가 되어 자신만의 세상에서 법을 운행하고 도덕적 기준을 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 사회에서 최태원 회장처럼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 한 번의 재판으로 그 운명이 뒤바뀐다는 것은 결코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패배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대표하는 경제적 계층이 가진 전통적 권력 구조가 과연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진 것이다. 최태원 회장이 단지 한 기업의 CEO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의 패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재판은 한국 경제의 상징적 리더들이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과연 경제적 권력은 그만큼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가 지닌 막대한 경제적 자원은 과연 사회적 책임과 일치하는가? 이 질문은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한다. 이 재판의 결과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그저 법적 승패를 넘어서 전 국민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 회장의 권력은 단지 재정적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아우르는 것이다. 그가 패배하면서 이 재판은 한국 사회에서 권력의 정의와 책임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촉발시키게 되었다. 권력이 있는 자는 과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아니면 권력 자체가 정의를 규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 최태원 회장이 이 사건에서 패배한 이유는 그가 다루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이 가지는 의미는 그가 가진 막대한 경제적 권력에 대한 질문이 아닌 그것이 사회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된다. 결국 사회는 이 재판을 통해 권력과 도덕성이라는 두 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으며 이 판결이 가져오는 영향력은 단지 법적 범위에 그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결국 이 재판은 한국 사회에서의 권력, 재정적 책임,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기회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법적, 사회적 구조가 과연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 재판이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소영 씨가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법원의 판결에서 나온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녀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와 연관이 깊다. 최 회장의 재정적 권력과 그가 구축한 기업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노소영 씨는 마치 힘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정의의 상징처럼 떠오른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내심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는 여러 번의 경제적 위기를 넘기며 경영자이자 기업인으로서 뚝심과 결단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이 사건은 단순히 기업 경영의 연장선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감정적 갈등과 내부적인 싸움이었다. 법정에서 그가 얼마나 고립된 상황에 놓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감정적으로 균형을 잃어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재판은 단순히 두 사람의 법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의 폭발이었다. 최태원 회장이 과연 이 재판에서 얼마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대중의 시선에 민감했는지도 중요한 변수였다. 많은 이들이 이 판결을 예기치 못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숨겨진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단지 법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결국 노소영 씨가 손을 들어준 것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그가 지닌 개인적인 가치와 대중적 이미지, 그리고 그녀가 대표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재판은 단순히 개인적인 분쟁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의 권력, 정의, 그리고 균형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노소영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은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닌 사회적 의미에서의 정의의 승리였을 수 있다. 이 재판은 단순히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 사회적 압박, 그리고 숨겨진 갈등이 얽혀 있었다. 최태원 회장이 완패한 이유는 단순히 법적인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 결과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재판은 한국 사회에서 권력과 정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며 앞으로의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완패는 단순한 개인적 패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권력, 도덕성,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얽히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된다. 이 재판의 숨겨진 진실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태원 회장이 세기의 재판에서 완패한 이후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전 세계 미디어까지도 그 결과에 대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미디어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가져온 여파는 단순히 법정 판결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문제까지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주요 신문들과 방송에서는 이 사건을 한국 경제의 심장이 무너졌다는 표현으로 다루며 최태원 회장의 패배를 경제계의 큰 충격으로 전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요 대기업 회장이 한 개인의 법적 다툼에서 패배한 것은 단지 재정적 패배가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경제적 권력의 균열을 의미한다고 보도됐다. 이러한 반응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기업 오너들이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최태원 회장의 패배는 단지 법적 논란을 넘어 한국 경제의 권력 구조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한 경제 전문 기자의 분석은 이 사건이 단순히 법률적 패배로 끝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반면 일부 언론은 노소영 씨가 승리한 이유를 정의의 승리로 묘사하며 그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사회적, 윤리적 승리로 강조했다. 많은 언론은 이번 재판을 가부장적 사회화의 전투로 묘사하며
여성이 사회적으로 강력한 입장을 취하게 된 사례로 보도했다. 특히 이혼 재판을 넘어서 노소영 씨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 승리로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노소영 씨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재평가를 요구하는 사건이다라는 한 사회학자의 분석도 주요 미디어에 실렸다. 이는 노소영 씨가 단순히 재산 분할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싸운 인물로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을 준 반응은 바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한 미디어의 놀라움이다. 법적 전문가들은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최태원 회장의 패배가 예상외였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가 너무 오랫동안 경제적 성공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가 패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최태원 회장이 기업의 거물로서 법의 범위 밖에 있다고 믿었던 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법적 권리와 도덕적 책임 사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력을 다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미디어의 한 축은 이번 재판을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닌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법적 경고로 해석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권력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재판은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경제적 권력이 법보다 우위에 놓인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로 읽혔다. 또한 최태원 회장의 패배는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사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재판은 또한 많은 언론과 대중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무엇이 이처럼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하게 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언론은 최태원 회장의 재판이 그가 감추고 있는 더 큰 비리나 사회적 약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이혼 재판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의 패배는 그의 법적 싸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권력과 도덕, 법적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